전설적인 타자 윌리 스타겔은 그의 공을 치는 것을 포크로 커피를 마시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과연 어떤 투수였기에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메이저리그를 완전히 지배하던 만 30세의 젊은 에이스가 갑자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야구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선택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구단 관계자 한 명 없이 홀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그는 담담히 은퇴를 말했고, 기자들은 이례적으로 전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고독한 영웅은 누구일까요? 그 이름은 바로 샌디 코펙스입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전성기를 보낸 신의 왼팔이죠. 그가 왜 특별한지 지금 밝혀집니다. 코펙스의 커리어는 놀랍게도 두 시기로 나눕니다. 평범했던 앞선 6년과 신의 경지에 올랐던 뒤의 6년,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데뷔 후 첫 6년 동안 그의 성적은 36승 40패로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제구가 잡히지 않아 매 경기 스스로 무너지며 은퇴까지 고민했었죠. 평범한 투수에 머물던 코펙스에게 1961년 봄 야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의 손을 잡아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시범 경기 도중 제구 난조로 흔들리던 코펙스에게 백업 포수 노엄 쉐리가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힘을 빼고 가볍게 던져봐. 이 한마디가 기적을 낳았습니다. 쉐리의 조언대로 힘을 빼자 오히려 공이 손끝에서 폭발하듯 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게 던지려 할수록 덜 위력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힘을 억지로 쥐어짜지 않자 투구 폼이 부드러워졌고 공의 궤적은 훨씬 더 위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그의 전성기가 시작되려는 순간입니다. 마침내 제구를 마스터한 그는 1961년 269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며 내셔널리그 탈삼진 1위에 등극합니다. 껍질을 깨고 날아오른 것이죠. 1962년 그는 평균 자책점 2.54를 기록하며 메이저리그 전체에 공포를 심기 시작합니다. 타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의 공을 건드릴 수 없었죠. 1963년에는 25승 5패, ERA 1.88이라는 만화 같은 성적으로 내셔널리그 MVP와 사형상을 동시에 석권합니다. 과연 이 기세가 어디까지 이어졌을까요? 1964년에는 팔꿈치 통증과 맞서 싸우며 19승 5패, ERA 1.76을 기록했습니다. 부상조차도 그의 압도적인 기세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1965년 그는 현대야구 최고의 탈삼진 기록인 382K를 달성하며 다시 한번 트리플 크라운을 획득합니다. 매 경기가 전설 그 자체였죠. 커리어의 마지막 해였던 1966년에도 그는 27승을 거두며 평균 자책점 1.73으로 트리플 크라운을 차지합니다. 은퇴 직전까지도 최정상이었던 것입니다. 단 5년의 전성기 동안 그는 111승 34패를 기록하며 메이저리그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그의 발자취는 독보적입니다. 1962년부터 1966년까지 5년 연속으로 내셔널리그 평균 자책점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가 마운드에 서는 날은 구장의 정막이 흘렀죠. 샌디 코펙스는 단순한 투수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완벽함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렇다면 타자들은 그를 보며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사람들은 언제 그에게 처음으로 지독한 공포와 충격을 느꼈을까요? 이제 1962년이 어느 뜨거운 밤으로 시간여행을 떠납니다. 1955년 만 19세의 샌디 코펙스가 메이저리그 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죠. 당시 메이저리그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보너스를 받고 입단한 선수를 곧바로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두어야 하는 가혹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코펙스는 14,000달러의 계약금을 받아 보너스 베이비가 되었습니다. 실력을 갈고 닦을 마이너리그로 내려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경기 감각을 키워야 할 나이에 벤치에만 앉아있으니 성장은 더뎠습니다. 기회를 얻지 못해 그의 천재성은 한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저스는 코펙스를 등록하기 위해 당시 좌완 투수였던 토미 라소다를 방출했습니다. 훗날의 명장 라소다가 코펙스에게 자리를 내준 것이죠. 그의 공은 시속 100마일에 육박할 정도로 빨랐지만 어디로 날아갈지 투수 자신도 몰랐습니다. 삼진만큼이나 볼넷도 쏟아졌던 시절입니다. 당시 야구계에 존재하던 은근한 반유대주의와 베테랑들의 견제 속에서 소심했던 청년 코펙스는
홀로 외로운 제구와의 사투를 벌였습니다. 놀랍게도 코펙스는 원래 대학에서 농구 장학생이었고 야구보다 건축학도가 되는 것을 꿈꾸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왼팔이 가진 무시무시한 탄력을 알아본 야구 관계자들의 권유로 그는 인생의 경로를 완전히 야구로 틀게 됩니다. 5년 뒤 어두운 터널을 지나 코펙스는 서서히 마운드 위에서 자신만의 제구를 정립하며 야구계를 깜짝 놀라게 할 준비를 마칩니다. 마침내 그가 메이저리그 역사에 거대한 획을 긋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욕 매치와의 경기였습니다. 1회 초 코펙스는 단 9개의 공으로 상대 타자 3명을 모두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완벽한 이매큘러트 이닝을 완성합니다. 명예의 전당 헌액자 리치 애쉬먼을 포함한 매치의 상위 타선은 코펙스의 불같은 강속구에 배트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이 경기에서 코펙스는 13개의 삼진을 솎아내며 생애 첫 노히트 노런을 달성합니다. 메이저리그 전체가 전율한 순간이었습니다. 100마일의 강속구가 제구까지 되자 타자들은 도저히 칠 수가 없었습니다. 코펙스라는 이름이 공포의 대명사가 된 첫 번째 순간이었죠. 경기 후 매치 타자들은 그의 공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다 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진정한 괴물의 탄생이었습니다. 1회 초에 던진 9개의 스트라이크는 코펙스가 앞으로 보여줄 압도적인 전성기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다음 기록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장을 가득 메운 팬들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수의 전설적인 이닝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코펙스의 엄청난 활약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첫 노히트의 충격은 더 엄청난 기록의 폭풍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샌디 코펙스의 찬란한 전성기 수치들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과연 어떤 역사적 기록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1962년부터 1966년까지 5년 동안 거둔 111승 34패는 현대야구에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전설적인 승률입니다. 이 기간 그의 통산 평균 자책점은 무려 1.95였습니다. 한 세대 최고의 타자들도 그의 앞에서는 평범한 타자로 전락했죠. 내셔널리그 역사상 최초로 5년 연속 평균 자책점 1위를 기록했습니다. 매년 그가 가장 완벽한 투수였음을 증명하는 수치입니다. 다승과 탈삼진, 평균 자책점을 모두 1위로 휩쓰는 트리플 크라운을 무려 3번이나 달성하며 마운드를 완전히 사유했습니다. 1965년 9월 9일 샌디 코펙스는 야구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도 가혹한 피칭 아트를 선사합니다. 바로 시카고 컵스전이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야구 역사상 가장 팽팽한 1대0 투수전이었습니다. 양팀 투수 모두가 인생 최고의 경기를 펼쳤기 때문입니다. 시카고 컵스의 선발 투수 밥 핸들리는 다저스 타선을 단 1안타 1볼넷으로 막아내는 생애 최고의 피칭을 하고도 패전 투수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그의 맞은편에 서있던 샌디 코펙스가 단 한 명의 타자도 루상에 내보내지 않는 퍼펙트 게임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코펙스는 시카고 컵스 타선을 상대로 14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며 퍼펙트를 기록했습니다. 타자들은 그의 공 끝자락도 건드리지 못했죠. 이 경기는 양팀 합쳐 안타가 단 1개밖에 나오지 않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희귀하고 위대한 투수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전설적인 캐스터 빈 스컬리는 9회 초 아웃 카운트 하나하나를 침착하게 중계하며 퍼펙트 게임의 전율을 무선 넘어 전 세계로 전달했습니다. 미국 야구연구협회 회원들은 이 경기를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투구된 경기로 선정했습니다. 이견이 없는 명작이었죠. 단 한 점으로 승부가 갈린 이 경기는 야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극적인 긴장감과 완벽한 투구의 미학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패자가 되었지만 밥 핸들리 역시 이 위대한 경기의 동반자로서 영원히 팬들 기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코펙스는 역사상 최초로 3개의 사이영상을 받은 투수가 되었으며 이는 모두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 지지였습니다. 1965년에 달성한 382 탈삼진은 라이브볼 시대 이후 그 어떤 투수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경이로운 금자탑입니다. 그는 팔꿈치 통증을 참아가며 매 경기 마운드를 혼자 책임졌습니다. 1965년에만 무려 27번의 완투를 기록했죠.
커리어 동안 기록한 40번의 완봉승은 그가 마운드에 서면 상대팀은 득점조차 꿈꾸기 어려웠음을 보여줍니다. 월드시리즈 등 큰 무대에 서면 그의 평균 자책점은 0.95로 더 떨어졌습니다. 가을이 진정한 지배자였던 셈이죠. 그렇다면 코펙스는 대체 어떤 구종과 투구 스타일로 타자들을 이토록 완벽하게 압도했을까요? 이제 그의 손끝을 분석해봅니다. 코펙스의 구종은 지극히 단순했습니다. 오직 강력한 포심 패스트볼과 명품 폭포수 커브 단 2개로 리그를 지배했죠. 그의 포심 패스트볼은 타자 앞에서 솟구쳐 오르는 듯한 강력한 회전력을 자랑했습니다. 알고도 배트가 밑으로 지나갔죠. 12시 방향에서 시작해 6시 방향으로 낭떠러지처럼 떨어지는 그의 커브는 낙차가 너무 커서 타자들의 무릎을 꿇렸습니다. 코펙스의 유달리 길고 강한 손가락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분당 회전수를 부여했습니다. 코펙스는 투구할 때 구종이 노출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타자들은 그가 무슨 공을 던질지 훤히 꿰뚫고 있었죠. 윌리 메이슨은 그가 무슨 공을 던질지 100% 알고 타석에 들어섰지만 알고도 칠 수 없을 만큼 공이 압도적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천적은 있었습니다. 다저스의 32번 투수를 상대로 유독 강했던 피츠버그의 전설 로베르토 클레멘테였죠. 클레멘테를 어떻게 잡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코펙스는 유쾌하게 답했습니다. 나도 몰라요. 공을 땅으로 굴려 보내야 하나요? 하며 유쾌하게 대답했습니다. 행크 앨런 역시 코펙스를 상대로 통산 타율은 3할 6푼 1리에 7개의 홈런을 치며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설과 전설의 뜨거운 불꽃놀이였죠. 코펙스의 위대함은 마운드 위에서의 성정에만 극한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꾼 그의 결단들을 알아봅니다. 1965년 월드시리즈 1차전 코펙스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욤 키푸르 속죄일을 지키기 위해 역사적인 등판 거부를 선언합니다. 스포츠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 그의 선택은 미국 내 모든 유대인과 소수자들에게 엄청난 자긍심과 등대가 되었습니다. 1966년 봄, 코펙스는 팀의 또 다른 에이스 돈 드라이스 데일과 손을 잡고 메이저리그 최초의 공동 연봉 투쟁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3년간 100만 달러라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금액을 요구하며 구단주들의 절대 권력과 가혹한 독점에 맞섰습니다. 이 홀드아웃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로 선수가 구단에 조직적으로 저항한 사건으로 훗날 자유계약 제도의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그의 왼팔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1964년 주루 플레이 중 다친 팔꿈치는 지독한 관절염으로 악화했죠. 그는 매 경기 등판 전후로 엄청난 양의 진통제와 코르티손 주사를 맞고 얼음물에 팔을 담그며 지옥같은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짧고 굵었던 활약을 뒤로하고 은퇴한 그는 1972년 만 36세라는 역사상 최연소의 나이로 야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됩니다. 다저스 구단은 그의 찬란했던 헌신과 위대함을 기리며 등번호 32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하고 스타디움에 동상을 세웠습니다. 코디 코맥스는 고통을 이겨난 불굴의 의지와 신념으로 야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5년을 선물했습니다. 그의 특별한 발자취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샌디 코펙스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